자, 오늘은 20세기 반문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죠. 윌리엄 S. 버로스와 브리온 가이신, 이 두 사람의 정말 기묘하고 또 강력했던 파트너십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현실 자체를 해킹하려고 했는지 그 마법 같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현재를 베어내면 미래가 새어나온다. 윌리엄 보로스가 남긴 말인데요. 정말 강렬하고 좀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 마법, 그리고 시간. 대체 현재를 잘라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서로의 세계가 부딪히기 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독특한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먼저 두 주인공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배경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윌리엄 S. 버로스. 악명 높은 작가죠. 하버드 나온 재벌 상속자인데 헤로인이랑 총에 빠져 살던 말 그대로 문학계의 무법자였고요. 반면에 브리온 가이심은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캐나다의 척박한 대추원에서 자란 초현실주의 화가, 정말 모든 매체를 다룰 줄 알았던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버로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비트 세대의 핵심 인물이 되고 그러다 멕시코에서 술김에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와중에도 남미에서 환각식물을 탐구하고 결국 파리에서 그 유명한 문제작 네이키드 런치를 내놓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를 반문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만든 겁니다. 자, 버로스가 그런 혼돈의 삶을 사는 동안 가이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파리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하고 어울리다가 훌쩍 모로코 탕헤르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주가라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을 거의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전통 음악에 완전히 매료돼요. 예술과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들던 그가 결국 버루스가 있는 바로 그 도시 탕헤르의 운명처럼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창의적인 협업으로 꼽히는 이들의 관계에 불을 지핀 파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탕헤르에서 한번 스치듯 만난 적은 있었는데 별일 없었어요. 진짜 사건은 파리에서 터집니다. 나중에 비트 호텔이라고 불리게 된 그 허름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정말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협업을 이해하려면 제3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둘이 같이 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정신이 너무나 강렬하게 합쳐져서 아예 제3의 인격체, 그러니까 자율적인 존재가 탄생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제3의 정신이 자신들을 조종해서 창작을 한다고 믿었던 거죠. 정말 독특한 생각이죠? 그럼 이 제3의 정신을 어떻게 불러냈을까요? 바로 이런 마법적인 수행을 통해서였습니다. 가이시는 스크라잉이라고 하는 점술에 몰두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울이나 수정처럼 반사되는 표면을 며칠이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다고 하냐면 수많은 인물들의 거대한 화랑, 미지의 종족들의 족장들, 시간을 거슬러 점점 더 멀리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 과정 자체가 거의 주술의식에 가까웠던 거죠. 자, 그럼 이들이 현실을 해체하고 또 새롭게 조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기발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이 컷업 기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글을 말 그대로 오려 붙여서 재배열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가위질하는 게 어떻게 현실을 해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방법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요. 그걸 4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냥 막 섞어서 다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뜬금없는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 안에 기존 텍스트에는 숨겨져 있던 어떤 진실이나 미래의 단서가 드러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보로스에게 컷업은 그냥 새로운 글쓰기 방법, 그런 예술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점술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단어들의 조합 속에서 현재로 슬쩍 새어들어오는 미래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머신인데요. 가이신이 동료랑 같이 만든 건데 이름 그대로 꿈을 꾸게 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런 약물 없이 오직 빛만으로 뇌를 자극해서 아주 강렬한 환각, 꿈 같은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원통을 턴테이블 위에 올려요. 그리고 그 안에 전구를 하나 매달아 놓는 거죠. 턴테이블을 78rpm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사이로 빛이 깜빡거리면서 새어나오겠죠? 사용자는 그 앞에 눈을 감고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깜빡이는 빛이 시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알파파 상태, 즉 명상이나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고 눈을 감았는데도 눈앞에 화려한 이미지들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게 그냥 좀 특이한 예술 실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예술 활동은 아주 깊고 진지한 마법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도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마법은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이들은 중개적 존재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존재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신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자기 레스토랑이 갑자기 망해가서 알아보니 경쟁자가 건 저주 부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 부적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마법의 물건을 찾았어. 불의 악마 중 하나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지. 브라이언, 가이신을 이 집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브라이언이 이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정말 섬뜩하죠? 가이신은 이 저주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플레이백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소리를 이용한 저주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장소의 소음을 녹음해서 컷업 기법으로 아주 기분 나쁘고 불길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원래 장소에 다시 몰래 틀어서 정신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죠. 예술 기법이 마법적인 무기가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써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모카 카페 저주 사건인데요. 버로스가 런던의 한 카페에서 아주 무례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버로스는 그 카페 앞 거리에 소름을 녹음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자르고 붙여서 아주 끔찍하고 위협적인 소리로 만들었죠. 그 다음엔 길 건너편에 숨어서 그 카페를 향해 그 소리를 계속 틀어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딱 2달 만에 그 카페가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이런 기묘한 실험들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전혀요.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 어떻게 아방가르드 예술계를 넘어서 우리가 아는 대중문화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그 흔적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들 좀 보세요. 데이비드 보이, 커트 코베인, 심지어 비틀즈까지. 정말 말이 안 나오죠? 로그 음악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피오리지 같은 실험적인 아티스트, 그리고 현대의 카오스 마법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바이러스처럼 문학의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술은 그냥 벽에 걸어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예술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심지어 현실 자체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버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바이러스인 셈이죠. 자,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현재를 잘라내면 미래가 새어나온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잘라내고 또 어떻게 재배열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